국민의례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시정에 바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김포문화재단이 공익단체로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김포문화재단이 처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매우 심각히 인식하며 이에 책임을 지고자 김포문화재단 이사직을 사퇴를 한다. 파행적인 재단 운영과 허위 경영으로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을 우롱하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시 지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 김포시 지부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문화재단 4명의 이사는 현재 재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한다. 지난 6월 8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지회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김포시지부는 김포문화재단의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의 기준과 절차, 세계평화문화제 예술감독 선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시작가 선정 관련 김포문화재단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1일 김포시의회 221차 본회의에서 김종혁 의원과 김계순 의원 등의 한 목소리로 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고 재단의 행위를 비판한 바 있으며 아울러 김포시의회 몇몇 의원들은 성명서까지 내며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작금의 문화재단이 그야말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김포시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의 의혹의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유야 무야 끝냈다는 의혹이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타임스 7월 25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안상용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표이사는 2021년 6월 개최된 김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대표이사 공모 당시 사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인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 경력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용역사에서 발급한 SK 플래닛 경력 증명서 한 장을 무성의하게 제출하고 기타 제한 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아 김포시 의회와 지역 예술인들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아울러 스스로가 모든 김포 시민들에게 총감독이란 이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결과 이 같은 경력 사실이 없고 허위란 사실이 증명되었다. 김포신문 6월 15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특히 안 대표는 김포시 문화재단 2개 부서의 본부장직을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된 부서의 본부장직을 겸직토록 인사를 하면서 김포문화재단의 임직원을 대표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며 특히 묵묵히 재단 창립 때부터 맡은 바 성실히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기와 상실감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예술아람 지원사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당시 탈락한 예술단체들에게 다음번에 있을 지원사업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회유 사실과
이후 대표이사의 형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지역예술단체들에게 지원사업을 미끼로 불종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문화재단은 이제 철저히 갑이고 김포문화예술인들은 안타깝게도 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분명 예술아람 사업은 그동안 김포시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전통의 맥을 잇고 공연 및 전시 등으로 김포 시민으로 하여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김포시 문화재단에 이첩 대행하게 하였다. 2019년부터 이첩이 됐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은 이를 예술아람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마치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에겐 인심쓰듯 하고 탈락한 예술인들에게는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공모전 심사 기준도 사전 공고하지 않고 임의의 선정 규정을 적용 대거 탈락시킨 바 있다. 이는 불공평한 선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시금 김포시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포의 양대 예술단체장을 포함한 4명의 재단이사는 이 시각 재단이사직을 사퇴한다. 그동안 잘못된 재단의 형태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 차원이자 대표이사의 파행적이고 독단적인 재단 운영 태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이후 5년간 우리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 재단과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함께 해온 노력과 협력은 간데없이 갑의 입장으로 군림해가는 재단의 모습에 자괴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는 초기의 재단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하고 발전해 나가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폄하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정하영 시장께 요구한다. 이 같은 심각한 재단 운영 사실을 놓고 김포 문화예술인들의 분노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자세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들이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 군림하며 무시와 전횡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태도는 재단 이사장이자 시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단의 문제 해결과 대책 수립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포시의회에 요구한다. 김포시의회는 시정을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다.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대표이사의 전행 및 허위 경력, 이권 개입 의혹 등과 이미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 당시 평화본부장의 강사 선임권 등에 대해서 김포시의회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고 공익감사 청구 및 고발 등의 조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오랜 시간 헌신해온 지역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알린다. 문화재단의 문제는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 등 재단과 단체 간 파트너십의 관계 등을 확보해내지 못하고 을의 입장으로 전락하기까지 노력하지 못한 우리 예술인들의 자세도 겸허히 반성한다. 이제라도 재단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현재 김포문화재단 관련해서 드러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노력에 여러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이제 김포시의 문화예술인들은 더 이상 인사전횡과 지역의 예술을 무시하는 김포문화재단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 김포문화재단 해체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후를 위해
김포 시민과 함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싹을 키우듯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으며 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포 문화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1년 7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시 지회장 문화재단 이사 유영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 김포시 지부장 김포문화재단 이사 박희정,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 부지회장 김포문화재단 이사 허진욱, 평산방 대표 김포문화재단 이사 신흥균.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료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매년 금년이 우리가 이제 20회째거든요. 예술제 일환, 그러니까 우리 예술제를 19회를 치른 행사 19번을 치렀고 이제 금년이 이제 예술제를 개최하게 되면 20회차인데, 그리고 매년 우리는 예술제를 전후해서 사실은 전시를 해요. 미술협회, 문인협회는 시화전, 사진협회 등 해서 이 아트 사용 신청서를 우리가 예술제 기간에 우리가 10월 2일 날 예정을 한 바, 그래서 사용 신청서를 냈더니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 타단체에 비해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을 결정했다고, 그것도 직원이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게 그 예술제는요, 김포시가 주최자고 주관이 김포예청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후에 처음 이런 수모까지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진욱 미술협회 지부장이 계시지만 사실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김포에는 전시실이 없어요. 아트홀 전시실이 우리가 대관이 탈락을 했으면 제2, 제3회 우리 대관해서 전시를 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시지만 이 앞에 그 시민회관 전시실이 지금 환경가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나마 작지만 소규모의 전시회를 많이 했던 그 평생학습센터 1층에 있던 조그만 전시실 있죠. 거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주민협치 담당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그 아트 빌리지 전시실은 기획전시만 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아트홀 전시실을 빼고는 마땅히 공연할 데가 없어요. 통진드레 놀이 공연장 없어. 그거는 너무 작지만 그래도 이제 용도가 있겠지만 대단히 행사하기는 너무 취약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김포 문예회관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정하영 시장이 이게 공약으로 내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첫싹도 못 띄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 예술인들이 너무 뼈아프고 그리고 분노를 치솟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 네, 네. 네. 이번 행감에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 행감 당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지적을 했는데요. 갑자기 행감 끝나고 돌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김포 타임스 기사를 좀 유심히 보고 전에 들은 내용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그 실제로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이 합의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 양당 간에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가 그게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의회에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간에 그 뭐라 그러지, 그 하여튼 그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연히 내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조사해야 될 문화재단의 내용이 그냥 그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으니까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금 처음 듣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공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이지 그 자체 감사에서 내려온 그 문건을 뭐 대비가 찍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사들은 그거를 아직 뭐 볼 권한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김포시 감사 담당관실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김포시 의회의 행동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서 우리가 사실 청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미흡하게 나와서 일단은 저희는 2차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충 회장님과 예충 관계자분들, 민예충 관계자들이 논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1차, 2차는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 3차에는 직접 행동이다. 그 다음에 그 감사 청구권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익감사 청구가 진행이 돼서 거기도 뭐 국장 비리 채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감사가 됐지만 우리 예총이나 민예총 단체에서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는 김포시 의회에서 청구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라고 하는 데가 우리 김포 시민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한번 부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는 의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걸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를 저도 이제 5년 차 이사를 하고 있고 박 기장 이사님도 5년 차고 두 분 거의 2년 차인데 사실은 이사회의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어떠한 정보도 우리하고 공유를 안 해요. 그나마 이사회 할 때는 여기까지를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대면 이사회도 그냥 서면 이사회 몇 번 하고 그게 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안 돼요. 능력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사하면서 올해 최근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욕을 가지고 많이 먹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사로서 이사에 들어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재단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근데 사실은 회장님 말씀처럼 이사로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이사에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이사에 부의되지 안건 외에는 이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의 성격이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사라고 해서 무슨 급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협력 차원에서 협의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도 해주고 의견 청취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준비 중인데 이사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사회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알고 이사회를 진행했다 그러면은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사회를 뭐 몇 번 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고 급한 경우에만 우리가 서면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상당히 2년에 걸쳐서 거의 2년 가까이를 잘 모르고 진행돼 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직책은 지역 정서를 가장 잘하는 분이 해야 맞는다고 판단이 돼요. 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도 하고 공지도 해주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우리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전 그 대표이사는 작년 9월 3일날 취임을 했거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화 한 통화 받은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취임하고 나서 박지성 이사장하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석상에서 회식 한 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딱 2번입니다. 1년이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사들을 우리가 그 겁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왜 이렇게 접촉을 꺼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예술아름 사업도 사실 돈 많이 주는 줄 아세요? 불과 250만 원, 뭐 200만 원, 많아 기껏해야 뭐 300~400만 원 주고서 지역 예술인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 주는 건 줄 알고 또 모 신문사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특혜를 받고 뭐 행사를 뭐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언론에서. 택도 없는 소리고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해요? 부탁한 적도 없고 스스로 뭐 양심에 손을 얹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를 과감하게 폄하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놓고 거기다가 임의대로 그 심사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해서 탄압을 시켜요. 아니 실명을 걸어서 죄송하지만 윤설이 선생님, 차석관 선생님 이분들 지역에서 돈 받고 그분들 돈 벌자고 하는 줄 알아요? 꼬꾸매도 그렇고 우리 그 박희정 그 회장님도 이 봉사지군 여기 돈 벌려고 그 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앙성 아카데미도 그렇고 꼬꾸매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그분들 그 돈 받아가지고 살림에 버티는 거 거의 없어요. 다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어떻게 심사 기준에 불합치하다고 똑같아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대요. 심사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해놓고 기준에 미흡하다고 탈락을 시켜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차석한 선생님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소극장 공연, 대학로에 있는 성균 소극장 공연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를 받아서 이번에 그 명단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그 전통예술 쪽은 그 예총이다 민회든 소득 상관없이 굉장히 잘 소통이 됩니다. 서로 아픈 거 있으면 서로 찾기도 하고. 저한테 막 선생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데 전 또 제가 또 한 살이라도 어리니까 열심히 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차석한 선생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이력 예산이 따로 마련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지원 받으면 되니까 이번에 빠진 거에 너무 섭섭하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회유다 이것도 정확하게 당신은 회유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저는 발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을 때 명단이 빠졌는데 지원금이 없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기분에는 분명히 회유로 받아들였었고
그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현찰로 우리가 뭐 어떤 현금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 자체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경비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을 공공의 기금으로 행사를 하라고 주는 게 행사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전부 행사 지원금인데, 지금은 그 행사 지원금 처리도 굉장히 이제 그 회계 처리도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포에서 예술이 좀 진행할 수 있게, 예술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진흥 정책을 펼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저한테 또는 제 주변에 계신 분한테 직접 지원하는 이런 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김포 문화예술들이 발전할 수 있게 진흥 정책을 좀 성실하게 펴달라. 이게 정확한 요구사항입니다. 저도 그 예산 내역을 정확하게 못 들여다봤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고, 아마 그게 지금 공모 2차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안내를 혹시 다른 이사님들은 혹시 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이 아는 바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회장님하고 소통할 때도 그런 안내를 받거나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죠? 감사 결과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저는 좀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지만 대표적인 하나를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남기는데 그렇게 남겼습니다. 재단의 지침에 의해서 기수회자는 탈락시켰다라고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근데 감사 결과 김포문화재단에 그러한 기준이 문서로 존재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기자분들께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저도 심사 많이 다니지만 심사위원들 임의로 그런 기준을 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은 정확하게 거기서 결과물에 재단의 방침에 의거해서 기수회자를 탈락시켰다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그 재단의 지침이라는 게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구두를 지시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NB 뉴스의 김진구 기자입니다. 좀 수고가 많으시는데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람 사업이라든지 예술 아람 사업이라든지 이제 지원 예술인들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대상들 전체 중에 일부만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에 계신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술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 지난 20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이제 지원을 받아오시는 것은 이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다른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박탈됐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새로운 대표가 오면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100%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이제 오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선정된 사람들이 다 김포 지역 예술인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총 회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총 민예총 분들께서는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다른 분들은 받지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 다른 분들이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공정하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분들의 임기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공모가 시작되기 전 2016년과 17년에는 또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는지 그 점들 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 이전에는 이 공모 절차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김포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2019년도 이관됐을 때도 재단이 어떤 권한을 가지죠. 권한 자체적으로 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적되는 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도 문제는 한 명이 전담을 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을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일반 넘겼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김포시의 어떤 좀 입장이지 않은가. 귀찮은 일은 재단에 떠넘기면 된다. 근데 실제로 그 전 단계에도 지금처럼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내부적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 단체가 갈수록 신청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김포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 못하는 예술인 증명 받은 분도 벌써 수백 명입니다. 700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 좀 민예총 회원들 지원받은 거 없습니다. 예총은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많다 보니까 지원, 이때까지 행사 지원을 받는 게 좀 많을 수 있으나, 민예총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지부 인준을 201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민예총 차원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예총 회원들이 그렇게 이런 행사 공모를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하는 건 회장님 제가 이게 신청서를 쓰는 것밖에는 신청을 못 합니다. 행정력이 없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임기와 관계없이 이번에 네. 임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미리 사퇴하신 이유가 뭔지 이렇게 좀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민간인으로 이사로 위촉되는 분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직전에 우리 이재영 이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영 이사는 굳이 개인의 문제로 사퇴한다고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이사장만이 아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3기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몇 번 못 열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김포문화재단에 대해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보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포재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크게 관심이 안 갔다가 올해 행정감사 때부터 엄청나게 폭주하는, 그리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이사로서 뭘 하고 있냐라고 항의성 전화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이사로 보니까 시간은 엄청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 예총 회장님 같은 경우도 워낙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기 깨끗이 마치고 그 다음에는 좀 젊은 사람 했으면 좋겠다 물러나는 게 당연한 순서이겠으나, 지금은 이 부분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3기 이사라고 하는 이사를 했다는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파행적인 제도 내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항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이사 네 분이 몇 번의 모임을 거쳐서 이거라도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해서 한 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두세 달 나갔나 어떻게 되나 좀. 10월이 우리가 이제 임기 만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2월 8일 날 1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그 어떤 전화 한 통, 그 어떤 제스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사님들한테. 그런 여기 전화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고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부 기자님께서 예총, 민예총이 기사도 그렇게 쓰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특혜를 받았다? 특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김포 예총에는 8개 지부에
약 한 500~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부에서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각 개인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총에는 관여도 안 하고 우리도 예총으로서 한 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금년에 신청하지 마라 그랬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작년에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책을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그 책에 그거를 못 받게 됐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작년에는 그거를 말하자면 본 예산은 못 받은 거를 여기서 받게끔 그렇게 된 거지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조작도 없고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게 그때 많지도 않아요. 4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전부 다인데 뭐 마치 우리 뭐 예총하고 민예총은 무슨 기득권이 돼서 많이 뭐 해마다 많이 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각 우리 그 지부면 지부대로 개인이면 개인이 신청하지 예총 통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회장님께 원래 저기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회장님께서 민혜총 회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제 이런 적이 없었다 또는 지난 5년 동안 매번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오셨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김포의 예술인단이나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계속 받았다는 거는 또 다른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제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 기준을 밝혀줍니다. 그 심사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심사 기준이 아마 그 즉흥적으로 아니면 거기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누가 어떻게 뭐 했다는 소리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했는지 심사 기준은. 근데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되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해서 또뭐 그 탈락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 회의까지 하느냐?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드렸던 질문이 답이 안 나와서요. 세 번째 드린 질문은 이제 공모가 시작된 지금 5년 전 말고요. 3년 전 말고요. 2016년하고 17년 초반기에 2년 동안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6년이요? 네네. 공모가 아마 2018년부터 지원 공모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공모가 없었던 거로 제가 취재본 결과. 그때까지는 그 시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공모는 진행됐습니다. 단지 주관 기관이 문화예술과 직접 공모를 진행했던 것이지 그전에 공모 안 한 게 아닙니다. 2019년부터 이관이 된 거 이첩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혼란이 온 거예요. 거기서. 공모 공고의 내용 예술아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김포 지역 내에서의 2년 이상의 예술 활동에 근거한 사람이라고 표현돼서 공모 공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져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 시의원분들이 그 지적을 한 내용 중에 본부장을 패싱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본부장이 지금 퇴직하셨지만 본부장이 참가한 회의석상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방침이 유지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표이사가 담당자한테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행정감사에서 추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도 예총 회장님께서도 지금 공모 기준을 우리가 아예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없어버리는 걸 우리도 차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